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이에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또 예식장 간의 위약금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소비자와 예식장 간의 위약금 분쟁 중재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일자리 경제과 송금주 소비자물가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송금주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그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예,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가 되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또 예식장 간의 위약금 문제가 다시 속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직접 이 위약금 분쟁 조정에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지난 2월에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 예식장 관련한 위약금 문제가 해외여행과 함께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이 줄을 이뤘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집합인원 50명과 뷔페 식당 이용까지 제한이 되면서 예. 하객 식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식 특성상 식사 인원 조정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부분 그 이제 하객 인원을 200에서 300명으로 예약을 하는데 반해 그 인원을 갑자기 50명까지 제한이 하다 보니까 예. 그 50명분에 대해서만 식대를 지불하겠다는 소비자와 그다음에 최소 보증 인원을 계약한 인원, 즉 200에서 300명 그 계약한 인원에서 10%에서 20%만 줄여주겠다는 예식장 업체 측과의 간극이 사실 커서 그렇죠. 합의가 쉽지 예. 않은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자 손실은 소비자 이용 횟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었지만 예. 이번 그 예식장 위약금 분쟁 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전에서 6개월 전에 이미 계약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갑자기 강제로 집합 인원이 제한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약 내용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률이나 공정위 고시에는 계약 해지가 누구의 책임인지, 규책 사유가 또 누구한테 있는지, 또한 또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지 따라서 그 해결 기준이 각각 달라지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둘 다가 책임의 주체가 아니고 또 자연재해도 아닌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와 사업자 둘 다 손해를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더 많은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다 예식 비용이 또 대부분 1,000만 원 단위의 고액이다 보니까 예. 손해액이 몇백만 원씩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양보나 합의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에 공정위가 이 분쟁 조정에 좀 나서기는 했습니다. 전국 예식업 중앙회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예식을 연기해 주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앙회에 속한 예식 업체가 전체의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강제성도 없거니와 공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그렇죠. 공고를 따르는 예식업체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시의 경우에도 중앙회에 속한 업체가 총 37개 업체 중에서 3개소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중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에서는 관련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9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예식이 가장 관건인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위약금 분쟁 조정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저도 말씀 들으면서 네, 이쪽 그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그렇고 네, 또 이쪽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생각하기도 그렇고 네, 양쪽이 다 지금 이게 네, 참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아유, 예?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손금주 팀장님 네,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상담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는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1372번 소비자 상담 센터가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든요. 1372 72번. 네네. 숫자. 예. 네네.
이 예식장 분쟁도 이 1372번 상담센터를 통해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우리 시의 경우에 이와는 별도로 세 개,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와 함께 우리 시에 있는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이 예식업 분쟁 조정을 위한 전용 상담 센터를 개설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들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 이 상담 센터의 역할은 당연히 상담과 중재입니다. 모든 소비자 분쟁은 각 건마다 처리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 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도 다르고 요구 조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예식장과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식사 인원, 이용 서비스 등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계약 변경에 대한 소비자 요구 사항도 다릅니다. 네. 예, 그러한 요구 조건에 맞춰서 사업자와의 조율을 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워낙 양측 간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중재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참 이거 예식장도 걱정이고. 그럼요. 사업이 안 되시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네. 네네. 끝으로요. 우리 네네. 팀장님. 네네. 이 위약금 분쟁 조정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가 기대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네. 또 상담이 필요한 시민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저희가 어느 한 일방 예식장 사업 사장님이나 아니면 예비 신랑 신부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강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시와 소비자 단체는 이 예비 신랑 신부와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렇게 합의의 접점을 찾아주려고 또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인천 소비자 연맹에 426-9898번, 네. 그다음에 인천 녹색 소비자 연대에 429-6112번, 예. 그다음에 인천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 521-4302번 이 세 개 소비자 단체 상담실 전용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네네.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미리 6개월 전에 계약했던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은 결혼식장에 네. 양가 부모님하고 딱 신랑 신부만 딱 네. 가서 조용하게 이제 인터넷으로 예. 결혼식을 올리되 이제 그 예식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하객들은 좀 이렇게 축의금도 좀 내고 그런 네. 리스트인 분들은 직접 네네. 예식장 관아에 안에 관아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식당에서 그걸 이제 포장해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달 비용은 좀 네. 나라에서 배달 비용만 좀 나라에서 좀 지원해주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결혼식이 네. 계속 스케줄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런 네, 생각들을 못 하냐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 결혼식은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슬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일생일대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걸 예식장에 손해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배달 비용만 내주라 이거죠. 나라에서.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시 일자리 경제과 손금주 소비자물가팀장과 이야기, 손금주 일자리 경제과 소비자물가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